쌀통 대신 책으로 채운 사랑. 저는 옛날 가장들이 그랬듯 집안일은 아내에게 맡기고 제 할 일만 했던 사람입니다. 두 딸을 둔 아버지였지만 배움이 짧아서인지 아이들에게 책을 사줘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힘든 일을 마치면 동료들과 술이나 한잔할 생각뿐이었죠. 29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부터 집에 동화책 한 권이 보이기 시작했고 아내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매일 다른 책이 나타났어요. 그 책들 어디서 계속 생기는 거야? 궁금해서 물었더니 아내는 이웃집에서 빌렸어요 라고 답했는데 작은 딸아이가 아빠 쌀통에 책 엄청 많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 아내를 바라보니 아내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끼씩 걸으면서 책값 마련할게요. 걱정 마세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시집 올 때 가져온 쌀통에 쌀 대신 책을 넣어두고 밥까지 굶어가며 아이들 책을 사겠다니 돈 쓴다고 뭐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구했고 아이들이 조금 크자 공장에도 다니며 틈틈이 책을 샀습니다. 세월이 흘러 딸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아내가 지난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당시를 돌아보니 미안하고 후회스러운 일투성이었다고요. 그때 애들한테 동화책 사주고 싶었는데 우리 집이 가난해 보였는지 책 파는 사람들이 안 왔어요. 마침 검침원 아저씨가 오셔서 아는 분 있냐고 물어봤더니 젊은 분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아내는 그렇게 책을 샀지만 제대로 읽어주지 못한 게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부업하느라 바빠서 어제 읽어줬으니 오늘은 혼자 봐라고 했더니 글도 모르는 아이가 어제 들은 내용을 기억해서 혼자 이야기를 만들어 읽는 척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미안하고 짠했다고요. 그렇게 한 끼씩 굶어가며 모은 책들 덕분이었을까요? 딸들은 바르게 자라 좋은 가정을 꾸렸고 이제는 자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가 됐습니다. 아내가 그때 모았던 책들은 박스 6개에 담겨 아래층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창작동화, 전래동화, 위인전, 과학만화, 자연백과사전 등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외손주들이 생기면서 그 책들을 다시 꺼내게 됐습니다. 박스를 열어 책을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넉넉지 못한 살림에 굶어가며 일하며 이 무지한 남편은 뒷전으로 하고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애썼을까 싶어 부끄럽고 미안했어요. 돈도 제대로 벌어다 주지 못했으면서요. 조심스럽게 책의 먼지를 닦아내고 정리해서 두 딸네 집으로 나눠 보냈습니다. 아내와 딸들은 무척 기뻐했고 사위들도 대를 이어 물려받는 책이네요 라며 반가워했어요. 딸들에게는 제대로 못했지만 외손주들에게라도 책 읽는 걸 도와주니 그나마 지난 날을 조금은 만회한 것 같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시절엔 가장에게 과도한 특권이 있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시대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요즘 사위들을 보면 일도 하고 육아도 하고 아이들에게 책도 읽어주고 집안일도 함께하며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두 번째 사연. 추운 겨울 단열 고군분투기. 지난해 11월 급하게 이사를 가게 됐어요. 집안 형편상 여유롭게 집을 알아볼 겨를이 없었고 전세는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죠. 결국 반전세에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근처 주택을 얻었습니다. 집주인분이 빌라에서 주택으로 오시면 추위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 외풍이 꽤 심하거든요라고 하셨는데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시골에서도 살아봤는데 뭐 그리 대단하겠나 싶었죠. 이사 당일 밤 짐을 대강 풀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TV를 끄고 누우니 코와 귀가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손을 가져가 보니 찬바람이 세차게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임신한 조카가 함께 지내야 하는 상황이라 더 걱정이 됐죠. 다음날 바로 시장에 가서 두꺼운 암막 커튼을 주문했어요. 디자인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보온 기능만 생각했죠. 며칠 뒤 커튼을 달았지만 여전히 찬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창문뿐 아니라 벽에서도 냉기가 들어왔어요. 벽을 만져보니 얼음처럼 차갑더라고요. 누워있으니 입김이 보일 정도였어요. 보일러를 세게 틀면 요금 부담도 크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뽁뽁이를 창문에 붙이면 실내 온도가 2도에서 3도 올라간다는 정보를 발견했어요. 급히 나가서 폭 50cm, 길이 50m짜리를 구매했습니다. 시공 방법은 간단했어요. 분무기로 창문 유리에 물을 충분히 뿌린 뒤 뽁뽁이를 붙이고 크기에 맞춰 잘라내면 됐죠. 안쪽과 바깥쪽 이중으로 붙이니 확실히 차이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벽을 통해 들어오는 냉기는 여전했어요. 창문 틈새도 문제였고요.
그래서 문풍지로 틈새를 막고 벽에도 테이프로 뽁뽁이를 붙였습니다. 문제는 장롱 뒤쪽이었어요. 손이 닿지 않는 곳이라 그냥 뒀는데 냉기는 작은 틈만 있어도 계곡 바람처럼 차갑게 스며들더라고요. 결국 장롱을 옮기고 더 큰 뽁뽁이를 사서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창문과 벽을 전부 뽁뽁이로 막고 나니 이번엔 환기가 문제였어요. 임산부에게 쾌적한 공간이 중요한데 추위만 생각하고 환기를 간과했던 거죠. 조카의 점퍼에 달린 찍찍이를 보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창문 틀에 찍찍이의 부드러운 면을 붙이고 방수 커튼에 거친 면을 붙였죠. 이렇게 하니 평소엔 꼭 붙여서 외풍을 막고 환기가 필요할 땐 일부만 떼어 올려 고정할 수 있었어요. 창문 유리와 벽은 뽁뽁이로, 창문 틀은 방수 커튼과 찍찍이로 해결했습니다. 100% 완벽하진 않지만 처음보다 훨씬 살만해졌어요. 뽁뽁이를 들고 들어오는 걸 본 아래층 필리핀 부부가 서툰 한국말로 그거 뭐예요? 자주 사와요라고 물었어요. 설명해주고 남은 걸로 그 집 창문에도 붙여줬죠. 옆방 할머니도 관심을 보이셔서 나중에 남은 것으로 할머니 댁 창문과 거실 문에도 붙여드렸어요. 이 일 이후로 한 지붕 아래 세 가족이 훨씬 가까워졌답니다. 유난히 춥다는 이번 겨울 외풍이 심한 집이지만 뽁뽁이가 잘 막아주고 있어요. 이웃 간의 정도 두터워지고요. 추운 덕분에 아침 누룽지와 떡국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도 좋은 점이네요. 아, 물론 내복도 챙겨 입었습니다. 외풍이 절 내복쟁이로 만들었네요. 세 번째 사연. 새벽 한기 속에서 지킨 자존심. 어젯밤 8시가 넘어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겹쳐 물량이 많아 늦은 시간까지 일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바쁘게 돌아서는 기사님의 뒷모습을 보며 몇 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전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로 문을 닫으면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어요. 시골에서 올라와 자취하던 저였는데 제 취직을 그렇게 기뻐하셨던 부모님께 실업자가 됐다는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집에 내려갈 때마다 온갖 거짓말로 일하는 척했어요. 엄마, 우리 과장님 정말 싫어. 일도 엄청 시키고 너무 바빠서 이번 주에도 거의 못 올 뻔했어. 엄마가 오라고 해서 겨운 거야. 그러면 엄마는? 아이고, 우리 딸 고생 많네. 엄마가 감자탕도 끓여놨고 반찬도 다 준비했어. 얼른 들어가서 쉬렴. 하시며 대견해 하셨죠. 돌아갈 때면 엄마는 다시 못 볼 것처럼 눈물을 글썽이시며 굶지 말고 다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하시면서 반찬을 싸주셨어요. 저는 들고 가기 귀찮다며 엄마 제발 이런 거 싸지 마. 버스에서 반찬 냄새 나고 된장 냄새 나잖아. 지난번에 준 된장도 그대로 있는데 또 쌌네 하고 투덜거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은 목에 깁스를 한 것처럼 어색하게 생색을 냈지만 실직 사실을 차마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새 직장을 구할 때까지만 숨기자고 마음먹었지만 일자리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방세와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부모님께 매달 보내드리던 용돈도 간신히 보낼 수 있는 형편이 됐어요. 다음 달이 걱정됐죠. 돈을 안 보내면 부모님이 바로 눈치채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때 자취집 주인 아저씨가 택배 물류센터 포장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셨어요. 새벽까지 하는 일이라 아르바이트 치고는 돈이 괜찮아? 매일은 아니지만 직장 구할 때까지 한번 해봐. 물류센터 일은 수입은 좋았지만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홈쇼핑은 당일 판매 제품을 다음날 배송하겠다는 약속으로 경쟁력을 갖추거든요. 늦은 밤이든 새벽이든 방송이 끝나는 즉시 포장해서 새벽에 트럭에 실어보내는 게 제 임무였어요. 트럭에 물건을 가득 싣고 나면 이게 정말 내일까지 다 배달될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인가? 싶었지만 신기하게도 다음 날이면 늘 텅 빈 트럭이 돌아왔습니다. 금방 직장을 구할 줄 알았는데 몇 달간 그 일을 하게 됐어요. 제가 맡은 건 주로 신선식품과 냉동식품이었는데 여름은 그나마 나았지만 겨울에 생선 같은 걸 포장할 때는 정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잠은 참을 수 있었지만 손끝부터 시작해서 온몸으로 퍼지는 냉기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포장을 마치고 나면 이러다 정말 얼어 죽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한계에 도전하는 기분이었죠. 밤새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셔서 쓰러지듯 잠들었다가 또 일이 잡히면 다시 나가곤 했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제 상황을 모르시니 아르바이트로라도 돈을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 무렵 엄마가 자주 전화하셨어요. 요새는 왜 집에 안 내려오니? 엄마가 반찬 사서 한번 갈까? 엄마가 자취집에 오실까 봐 전전긍긍하며 온갖 핑계를 댔습니다. 아니야, 엄마 오지 마. 나 요즘 너무 바빠서 회사에서 저녁도 먹고 와. 일 늦게 끝나면 회사 선배가 우리 집 와서 자고 가기도 해. 엄마 와도 잘 데 없어. 내가 시간 내서 내려갈게. 그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엄마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너무 춥고 졸리고 힘들다. 그만둘까?
생각했지만 수학이 너머로 늘 똑같이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밥 잘 챙겨 먹어 하시는 엄마 목소리를 떠올리면 실직 사실을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요즘 늦은 시간까지 배달하시는 택배기사님들을 보면 그때 일이 떠오르며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고된 일을 묵묵히 해내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존경스럽습니다. 네 번째 사연. 운동치에 눈물 겨운 도전기. 결혼 10년 차 새 아이의 아빠로 살아가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할 말은 하는 성격이고 집안 수리도 웬만큼은 직접 해결하는 제법 남자다운 가장이라고 자부합니다. 딱 한 가지 빼고요. 바로 운동신경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시작된 운동과의 불화. 40평생 살아오면서 운동 쪽으로는 재능이 없다는 걸 학창 시절부터 깨달았어요. 체력 측정 때면 턱걸이를 딱 한 개에서 별명이 한턱이었죠. 결혼 전에 평생의 숙제라고 생각했던 수영을 배워보려고 강습을 등록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초급에서 중급으로 척척 올라가는데 저만 계속 물 먹고 허우적댔어요. 진도가 전혀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 운동 못해도 사는데 큰 지장은 없지 뭐 하며 살았는데 살다 보니 요즘은 운동 잘하는 남자가 대접받는 시대더라고요. 조금 씁쓸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아빠로서 해야 할 일들이 늘어났어요. 어느 날 큰딸 학교 가을 운동회에 가게 됐는데 그냥 한쪽에 앉아서 김밥 먹다가 아이 달리기나 응원하고 올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빠 이어 달리기를 한다는 거예요. 즉석 신청을 받는다는 말에 모른 척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딸아이가 계속 나가달라고 애원하는 바람에 마지못해 참가하게 됐죠. 출발선에 섰고 경기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딸아이가 속한 청팀이 앞서더라고요. 열심히만 뛰면 이기겠구나 싶어서 바통을 받고 전력 질주했는데 100팀 아빠가 화살처럼 제 옆을 지나치며 역전하는 겁니다. 당황해서 발바닥에 불나듯 더 빨리 뛰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청팀은 졌고 자리로 돌아온 저에게 딸아이가 한마디 했습니다. 에이, 아빠 좀만 빨리 달리지. 아빠 운동회 때도 이랬지? 차라리 엄마 내보낼걸. 엄마는 학교 다닐 때 계주 선수였다는데. 경기 내내 엎치락뒤치락 했지만 왠지 제 탓에 진 것 같아 눈치가 보이고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아니, 걸어간 것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달렸는데 제 한계가 거기인 걸 어쩌란 말입니까? 열심히 한 저를 보고 남자가 그것밖에 못 달려? 하고 비꼬는 아내가 야속했습니다. 얼마 후 작은 딸 유치원 부모 참관 수업에 참석하게 됐어요. 행사 일정의 점심 후 아빠들의 미니 축구 게임이 있었습니다. 기회는 지금이다 싶었어요. 아내와 아이들에게 운동신경 남다른 아빠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점심을 서둘러 먹고 출전했죠. 이를 악물고 뭔가 보여주겠다고 다짐하며 기회를 노렸지만 제가 결혼을 늦게 한 탓인지 요즘 아빠들 체력이 좋은 건지 공을 뺏기도 힘들었어요. 5분 뛰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건 저뿐이더라고요. 체력 관리 못한 제 자신을 원망하면서도 열심히 뛰었지만 공 한 번 못 뺏고 전반전이 끝났어요. 다른 아빠들이 골 넣을 때마다 부러움 반 실망 반으로 저를 바라보는 딸아이 눈빛에 오기가 생겼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고 이미 바닥난 체력을 끌어모아 내 생애 마지막 축구다 생각하고 공만 쫓아다녔어요. 그러다 드디어 제 발에 공이 걸렸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싶어 정신없이 공만 보고 달렸어요. 들어오는 팔을 맞고 패스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전진만 해서 드디어 골대에 공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환호성은 들리지 않고 묘한 웃음소리와 야유가 터져나왔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자살골을 넣고 혼자 세리머니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팀 아빠들은 표정 관리가 안 돼서 서로 쳐다보고 상대팀 아빠들은 좋아서 펄쩍펄쩍 뛰고 있었어요. 과욕이 부른 참사였습니다. 아내는 아유 정말 아빠 아무데나 넣으면 어떡해? 하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운동치들이여 기죽지 맙시다. 좀 잘해보려다 실수한 건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세상 여자들 모두 요리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손맛 좋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듯이 운동 잘하는 아빠가 있으면 좀 서툰 아빠도 있는 거 아닌가요? 운동 신경 덜 발달한 저 같은 분들 기죽지 맙시다.